204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나갈 건데, 자, 이 문제는 내가 너희한테 기대를 별로 안 걸고 있으니까, 그 말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제 너희가 풀 수 있겠다 싶으면은 시간을 좀 주잖아. 그리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박해요.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 PQ의 길이가 3이고요. AP를 세타라고 잡고요. 자,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야, 이쪽 반대쪽이야. 저기 너무 멀어. 이쪽으로 좀 와. 그래. 자, 그러면 봐봐. P부터 Q까지 3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원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세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아마 출발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지름이어서 얘가 직각이고요. 여기는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될 거예요. 근데 q의 x좌표라 그랬기 때문에 0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1이 확실해. 이 길이 1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에 따라서 얘를 수선해발 딱 내려봤을 때 여기가 이제 q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길이가 중요해지는 포인트 아니겠어? 자,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x랑 세타를 더하면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라면 여기가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x 세타 90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땅 하고 내려서 이렇게 그어줘도 여기는 x일 겁니다. 여긴 당연히 세타고요. 뭐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럼 결국 어떤 판단 내리냐? 여기가 세타야. 세타고요. 이 길이 1이고요. 이 길이 3이라 그랬어. 잠깐, 그러면 이걸 내리지 말아볼까? 잠깐만요. 내려야 되는데 관해서는 확신이 없네? 그러면 여기 아무튼 90이니까 얘랑 내 마주보고 있고, 그럼 닮음이죠? 닮음이고, 이 길이가 2였어. 그러면 이 친구는 2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2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괜찮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얘가 2면 여기는 2 사인 세타가 되면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2 코사인 세타가 되면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얘를 생각해 보는 거야. P부터 Q까지가 3이니까 여기는 3-2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요. 근데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분의 얘가 뭐가 되니? 사인 세타가 돼야 되죠. 맞지? 왜? 여기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 돼야 되니까, 자, 이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 나올 거니까. 그러고 나서 봤어? 봤더니 선생님, 그러면 Q의 X좌표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가 돼야 되네요. 그럼 이 길이가 1이고 이만큼이, 이 길이는 얘니까, 그러면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3 사인 3
2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이 친구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3 사인 세타 더하기 1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줬어. 그랬더니 사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사인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 아니겠어요? 그럼 사인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붙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인데 얘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3 사인 세타고요. 마지막에 16분의 9가 생길 텐데 마이너스 8분의 9 생기니까 더하기 8분의 17 이렇게 오시면 딱 1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 식이야. 얘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사인 세타는 몇이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전체는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그 최대가 될 때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정답이 될 텐데 쉽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잘 들어봐. 이 길이가 2인 게 확실해. 그럼 이 길이를 2 사인 세타로 들 수 있어. 왜? 결국 쟤를 꺼내봤을 때 여기가 세타인데 지금 빗변 길이가 2인 거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 네모라고 이렇게 두면 2분의 네모가 사인 세타인 거야. 그럼 네모는 양변이 2 곱하면 얘가 2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세모라 두면 세모는 2 코사인 세타겠지. 그래서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나왔어. 근데 P부터 Q까지가 3이래. 그럼 이 길이는 3에서 2 사인 세타에 뺀 거겠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얘에 대해서도 이게 세타야. 그러면 얘분의 즉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가 사인 세타가 나와야 돼. 동그라미는 얘랑 얘 곱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 원점이었고 여기가 Q의 X좌표인데 이 길이에다가 1만큼 더하면 Q의 X좌표잖아.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이 Q의 X좌표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나면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최대값이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좀 혼자 풀기에 쉽지 않았을 문제 같아서 쌤이 그냥 바로 같이 갈겼습니다. (205번이) 좀 아슬아슬한데 우리는 205번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6번부터는 제껴줄 테니까 206, 207번은 안 할게요. 205번까지 한번 그래도 해보자. 아.
자, 이 문제까지가 우리가 이 단어에서 현재로서 좀 도전할 수 있는 뭐 마지노가 아닐까 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6번부터는 6, 7, 8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5번까지는 쌤이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래프를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잘 보시면 우리가 받은 함수가 얘예요. 그럼 일단 따져볼 게 많죠? 4배를 했고요. 2를 더했는데 x 앞에 a가 곱해져서 주기가 조정이 됐고요. x축 평이동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안에 있는 흰색 함수부터 갈게. 얘는 특징이 절대값 씌우기 전이고 평이동도 하기 전이야. 얘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먼저 4랑 a랑 2만 고려해 볼게. 그러면 4랑 2는 어차피 최대 최소를 관리할 테니까 최대가 6이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금방 나와. 가운데 값은 당연히 2겠죠. 위로 4, 아래로 4를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a분의 2파이가 됐을 거니까 그래프는 a분의 4파이까지 그리라고 했으므로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한 주기, 두 주기 하고 그려놨을 때 여기가 a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괜찮으실 텐데, 그러면 거기다 절대값만 쾅쾅 씌워주면 분홍색인데, 그 분홍색은 원래 최저 지점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접어 올리면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탕하고 씌워지고 이제 또 탕하고 씌워져요. 그럼 쌤은 얘를 이용해서 많은 걸 일단 해볼 거야. 자, 잘 보시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상태에서 2를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오는 것처럼 보여. 이 상태에서 그으면. 근데 여기서 얘와 얘는 무슨 차이점만 있냐면 3의 2분의 파이만큼 얘를 살짝 옮겨 놓은 거지. 살짝 옮겨 놨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1로 이동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자, 보라색으로 읽게. 자, 이만큼 3의 2분의 파이, 여기가 3의 2분의 3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의 2분의 3파이야. 딱 a분의 파이 절반 왔을 때, 그럼 얘가 좀만 이동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어 올라가고 다시 뭐 이런 상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 내려오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바뀔 거야. 그게 실제로 쌤이 조금 옮겨놔서 그린 그래프야, 이게. 그래서 조금 3의 2분의 파이만큼 옮겨놨더니, 자, 이렇게 되더라. 이 주기가 끝나는 지점이 3의 2분의 13파인데 3의 2분의 12파이가 a분의 4파이니까 그 전에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려진다야. 그치? 여기 안 그려지니까 교점이 6개 나오고 끝날 거고, 따라서 n이 6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질 거예요. 여기까지 할만해. 여기까지 할만해.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봐. 하나, 둘, 잘 들어. 하나, 둘, 이거 빼먹는다. 셋, 넷은요, 원래부터 이 함수가 2가 되는 지점이야. 맞지? 얘랑 얘는요, 원래는 접어 올려진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4개의 좌표를 구할 때 원래 있던 이 함수에서 만나는 점들이 전부 다 x좌표가 3의 2분의 파이, 원래 만나는 점보다 3의 2분의 파이 다 옮긴 거지. 다 추가된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내가 차라리 원래 있던 4sin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얘가 2가 되는 지점, 하나, 둘, 셋, 넷, 2가 되는 지점,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 하나, 둘을 찾자 이거야. 찾고 원래 자리에서 전부 다 3분의 파이만큼, 3의 2분의 파이만큼만 이동했을 거니까 3의 2분의 파이 6개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 4sin ax 더하기 2가 되는 지점은 싹싹 없어지니까 sin ax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어디서 출발하겠니? 0에서 출발하겠지? 그 다음 어디서 출발하겠니? a분의 파이, 그래야 sin 파이가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 a분의 2파이, 그래야 sin 2파이는 0일 거 아니야. a분의 3파이, sin 3파이 0일 거 아니야. a분의 4파이, 아니 a분의 4파이는 포함이 안 돼 어차피.
그리고 a분의 4파에서 만난 애는 3a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어차피 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 생겨. 그러니까 4개였잖아. 하나, 둘, 셋, 넷. 걔가 하나, 둘, 셋, 넷이지. 그치? 두 번째, 4sin a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 찾자 이거야. 그러면 그 지점은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여서 sin a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죠.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되니? 2분의 3파이. 얘가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뭘 써? 2분의 3파이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몇이 될 때? 2분의 7파이. 그래야 2파이를 돌고 나서 2분의 3파이니까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2a분의 7파이. 그럼 얘는 a분의 3.5파이. 거의 다 온 거지. 다음은 없겠지. 두 개야. 그래서 이게 하나, 두 개야. 그래서 쌤 뭐 적었냐? 0은 적을 필요 없으니까 자, 0은 적을 필요 없으니까 0까지 더해서 여기 0 추가야. 0,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4개의 x좌표 더해주고요. 2a분의 3파이, 2a분의 7파이 2개 더해주고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 왜? 원래 얘가 만나던 애에서 전부 다 3a분의 파이, 얘도 3a분의 파이, 얘도 3a분의 파이 다 6번 이동했으니까 내가 3a분의 파이를 6번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한 거야. 그럼 약분되면서 a분의 2파이가 된다고. 얘가 추가로 더해지면 이제 이 함수에서 맞는 6개의 좌표, x좌표의 합이 나오겠지. 실제로 자,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지금 a분의 6파이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a분의 10파이기 때문에 a분의 5파이예요. 마지막에 a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총 a분의 13파이가 되는데 걔가 39예요. 숫자 딱 보니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양변에 이제 a 곱해놓고 39로 나눴더니 a는 3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n이 6개고요. a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시면 2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이게 정답 4번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혹시 이 문제를 이제 못 풀었다고 해서 답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야. 근데 이제 어디까지 진행했냐가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이 그래프를 아예 그리는 방법조차 모르겠고 이것도 못 그리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시급한 거고, 뭔가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쌤 얘 그렸고요 얘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머리가 꼬여서 더 못 갔어요. 이건 괜찮아. 니들이 똑같이 못 풀어도 연습 단계에서는 정답을 못 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과정 중에 어디까지는 스스로 해봤다, 그 다음에 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아니면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 보시면서 이 정도 문제는 이번 단원에서의 뭐 우리가 지금 상대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좀 가장 어렵다는, 좀 솔직히 차마 내 입에서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까다로운 문제였다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문제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죠, 들어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상대를 한번 해보고, 206번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풀고, 아니면 그러니까 질문을 쌤한테 하면은 쌤이 받아들일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에 좀 넘어가서 그 뒤에 있는 킬러도 넘어갈게요. 킬러 중 킬러 넘어갈 거고, 그러고 나면 어디가 나오냐면 드디어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 활용은 정확하게 수능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단원이죠. 주로 몇 번에서 나오니?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제 번호 문항 때 파악을 좀 했을 거 아니야. (9번부터) 12번까지는 아무거나 나와요. 막 나와요. 적당한 거 잘 껴서 나와요. 13번이 거의 항상 삼각함수의 그래프거나 또는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왜냐하면 14번에서 미분과 관련된 기니디를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15번에서 뭘 줘야 되니? 낯선 수열 점화식 줘야 돼. an 플러스 1은 양갈래 나눠놓고 n이 몇 이상이면 an 더하기 몇이고 n이 몇 이하면 몇이고, 이거 15번 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20번에서 수투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 21번에서 주로 뭐가 나오니? 삼각함수의 활용 나와버리시죠. 그치? 여기선 삼각함수 그래프 아니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근데 삼각함수 활용 21번에 나오면 분명히 원 하나 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삼각형 뭐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여기 수선 내리고 뭐 갑자기 이주럴 하더니 뭐 여기랑 여기 같다고 나오고 막 생 주랄 하면서 중간에 A, B, D에 갑자기 뭐 왜 저번에 넓이 구하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이게 22번 삼각함수 활용 무조건 나올 거고, 자 22번에서 수투의 킬러가 적분 단원을 포함해 가지고 미분과 적분이 오묘하게 섞여져 있는 문제로 오지게 하나 강력하게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니들이 만약에 킬러를 21번급을 버려야 된다, 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단어는 버려도 돼. 진심이야. 이 단어는 버려도 돼. 왜냐하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요, 수능에서 너희가 만약에 21번 때를 버릴 거라면 이거보다 쉬운 문제에서 나올 일이 잘 없어. 어차피 얘는 준킬러로 나올 거야. 도형을 복잡하게 줄 거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 단원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 무조건 문제는 꽤나 어렵게 출제될 거고, 그 4점의 준킬러를 상대하기가 벅차면 단원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쌤이랑 대화를 잠깐만 해볼게. 그 중학도형의 성질 그 부분 있죠? 거기는 여러분들 천천히 무조건 읽어보라고 쌤은 권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원주각이 뭔지, 외심이 뭔지, 내심이 뭔지, 중학도형의 성질이 잘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건데, 자 넘기다 보면 얘 217번 문제 있거든요. 얘 217번 문제야. 거기로 가보시면 그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 문제가 쉬운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요즘 수능에서는 얘가 무조건 21번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실전의 문제는 어려울 거야. 근데 얘 연습은 할 수 있지? 자, 한번 봐봐 얘들아. A가 45도고 B가 15도고요. 그런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사실 이 문제부터 굉장히 그냥 쉽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있고요. 좋아.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이게 A야. 이게 B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C야. AB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A가 45도고요. 그 다음에 B가 15도래.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누굴 구하래? BC 구하래. 이거 기본 문제죠. 자, 얘들아, 뭐 생각하는 거야? 삼각형 내에서 어차피 이각, 자, 이각을 알 수 있지 얘들아? 이각 몇 도야? 120도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인 법칙.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변 8은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 BC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직접 사인 계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사인 이거 직접 구하지 마. 그러니까 구해도 되는데 얘가 어차피 루트 3, 2분의 루트 3, 얘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얘가 루트 3대 루트 2의 비율이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8대 BC가 루트 3대 루트 2의 비율이어야 되는 거니까, BC의 길이는 결국에는 루트 3분의 8 루트 2일 수밖에 없고 3분의 8 루트 6일 수밖에 없다고 그냥 딱 하고 사인 법칙 구해지는 거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연습 문제인데 뭐 사실 이 난이도는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 입장에서 218번 문제를 애들이 상당히 잘 못 푸는 걸 쌤이 봤거든요. 쌤이 K반에서 이 문제를 했는데 애들이 그 반에서도 굉장히 헤맸어요.
헤맬만해. 내가 봐도 이건 명훈쌤의 어떤 사악한 작품, 그러니까 명훈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를 싫었다는 것 자체가 사악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BC의 길이를 구하래. 얘들 여기서 BC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림을 일단 크게 띄워놨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예요. 뭔가 쎄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쎄한 느낌이 있어. 자, 쌤이랑 한번 같이 보자. 이게 내가 건들면 바로 쉬워질 거거든. 뭐냐면 쌤이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를. 그럼 여기는 X각이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이름 붙인 거야. 그럼 동그라미와 X를 합치면 몇 도니? 90도. 그러면 여긴 180이잖아. 여기 90이지. 그럼 얘랑 얘를 합친 게 90이지. 그럼 여긴 몇이야? X. 잘했어.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알 수 있는 거 좀만 더 적어볼게. 여기 90도고 여기 30도니까 여기 60도야. 직각이잖아. 여기는 120도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길이도 안다.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자, 생각 좀 해보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라고? BC라고. 그럼 사인 법칙 썼을 때, 잘 보세요. 사인 120도 분의 BC를 이렇게 땅 하고 나면 걔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사인 X 분의 DB랑 똑같아야 돼. 근데 이 길이 쌤이 잠깐 M이라고 둘게. 그러면 M이랑 똑같아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BC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사인 X분의 M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는 거야? 사인 120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곱하실 것 같아요. 얘만 구하면 뭐가 나오겠니? BC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사인 X분의 M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X와 여기 M이 있어.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반대쪽에 X가 또 하나 있어주고 여기에 M이 또 하나 있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 사인 X라는 친구가 생각해보면 이게 X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인 X죠. 쌤, 여기가 X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빗변이고요. 이게 높이가 돼요. 그럼 2분의 M이 사인 X네요. 그러면 사인 X는 2분의 M이네요. 2분의 M분의 M은 당연히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루트 3이 나옵니다. 이게 BC예요. 그쵸? 나름대로 있잖아. 이 예시 문제인데 K반 수업을 할 때도 애들이 시간을 줘도 이거 해결을 못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잘 순서를 따라가 보면은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안 보이면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쌤이 이렇게 일단 한 문제 정리를 해드리고, 자, 물론 이 정도 난이도도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결국 어렵게 나올 거예요. 2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0파이고 중심이 5인 원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호 A, B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2배이다.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건 실제로 숫자로 딱 정확하게 구하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얘가 실제로 4번이었으니까 객관식이었겠죠.
그래서 객관식의 보기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숫자로 딱 구해야 된다는 강박은 없었으면 좋겠어. 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여기까지 쌤이 그냥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시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자, 보면 이 원의 넓이가 몇이라 그랬어 지금? 100파이라고 했죠. 그럼 반지름 몇이에요? 10입니다. 이렇게 10이에요. 그 다음 이 호의 길이가 지금 반지름 길이 몇 배라고 했지? 2배야. 그럼 여기가 20이야.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L은 R세타잖아. L이 지금 20인데 R이 10이니까 이게 10세타죠. 그치? 그럼 세타 몇이야? 2야. 아, 세타가 2네? 그럼 끝났어요. 세타가 2니까 2도라는 게 아니지? 2도가 아니야. 2인 거야. 숫자 2. 그럼 여기 땅하고 갈라봤을 때 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이 밑변을 2등분하죠? 그럼 여기 몇이야? 1이죠.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10 사인 1이 되겠죠. 왜? 여기 1인데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면 얘 10 사인 1이야. 나머지 절반도 10 사인 1이야.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몇이야? 20 사인 1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저렇게 사인 1로 표현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실제 보기에는 저게 있었어요. 20 사인 1로. 자, 1은 절대 1도가 아니다 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1은 얘들아 몇 도니? 대략 57도 가량 됩니다. 숫자 1은 대략 그 정도인 것만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2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C가 직각이고요. 뭐 30도가 있고 45도가 있는데 BD분의 AD의 값을 구하래. 실제로 너희가 잘 생각해라 얘들아. 너희가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절대 못 구하겠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길이 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니들은 길이를 못 구해요. AD의 길이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AD도 안 물어보고 BD도 안 물어봤잖아. 뭐만 물어봤어? 둘의 비율.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고. 자, 뭐 잠깐만, AD 대 BD, AD분의 BD라 그랬니? BD분의 AD라 그랬니? 후자야, 후자? BD분의 AD? 오케이, BD분의 AD 한번 가자. BD분의 AD, BD분의 AD. 결국 내가 궁금한 건 BD분의 AD니까 이 둘의 비율이야. 비율. 오케이. 그러면 BD가 여기 있고 AD가 여기 있으니까 뭐야? 비율이면 끝났네요. 그쵸? 왜? 야, 생각해봐. BD라는 건 이렇게 사인 30도분의 BD가 2R일 거 아니야. 그리고 사인 45도분의 AD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명확해지는 얘기지? 야, 그러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죠. 1대 루트 2야. 그럼 얘도 당연히 1대 루트 2야. 그럼 얘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얘는 루트 2K야. 그러니까 BD가 K면 얘는 루트 2K니까 정답 루트 2로 끝나겠죠. 그치? 너무나 간단한 문제. 당황스럽죠? 221번이 미쳤습니다. 이 문제가 3점이었는데요. 3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는 충분히 한 3분 이상, 한 5분까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힌트를 좀 드릴 거야. 주세요. 확대만 좀 하고 드릴게. 자, 쌤이 드릴 중요한 힌트는 이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A, Q, P, R A, Q, P, R은 사각형이에요. 그쵸? 사각형 맞죠? 근데 이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어떤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 나온다면 그 사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3점 치고는 좀 어려운 사고를 요구한 건데 결국 Q라는 점과 P라는 점과 R이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원을 여러분들은 잘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 원이 있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게 쌤의 힌트예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뭐가 더 드릴 수 있냐면 잘 봐. 원 위에 한 점이고요. 원 위에 한 점이고요. 원 위에 한 점인데요. 여기가 2였더니 몇 도가 나왔나요? 90도가 나왔죠. 그 말은 얘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지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얘가 지름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얘도 뭐가 나옵니까? 90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선분 AP는 원의 지름이고요. 그 말은 이 R이 6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안 돼. 여기서부터 생각 조금만 하고 그리고 좀 이따 더 줄게. 이제 생각 잠깐 하라니까. 많이 좋잖아.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답과 근접했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뭔가 헷갈리나요? 사실은 거의 다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QR이잖아. 근데 QR인데 QR이란 성분이야. 그럼 잘 생각해.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 보이죠? 보라 색깔로.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보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 보라색 삼각형의 외접원은 핑크입니다. 그러면 사인 A라는 저 각도 분의 마주보는 변 QR 이렇게 잡으면요, 사인 법칙에 따라서 얘분의 얘가 2R과 같으니까 6과 같아야 되고요. 그럼 결국 QR이라는 친구는 6 곱하기 사인 A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 셈이죠. 내가 이제 뭐만 알면 돼? 사인 A만 알면 게임은 끝나요. 재밌는 퍼즐이죠. 이거 하나 맞추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사인 A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지금 낯을 놓고 이제 기억자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얘들아 잘 생각해. 애초에 우리가 이 원만 활용할 거라면 이 큰 삼각형을 왜 줬겠냐고, 그치? 큰 삼각형을 이용해 줘야지. 왜?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A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는 결국 B변분의 높이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분의 6, 즉 5분의 3이 사인 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지? 그러니까 사인 A는 5분의 3인 거를 가장 큰 삼각형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분의 18로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나오시는 거죠. 그치?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문제의 퀄리티가 좋은 거에 비해서 이게 왜 3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 4점까지는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일단 이 사각형을 보고 90, 90 마주 봤네? 원 그려야지 하는 외접하는 원 그리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90, 90 보이긴 하지만 얘 지름이네까지 생각하는 것도 보면서도 안 떠오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삼각형 발견해주고 얘분의 QR이 어떤 2R, 6이라는 거 알고 나서 얘도 큰 삼각형에서 뽑아줘야 되는 거. 내가 봤을 때 쉬운 4점까지, 즉 9번에서 10번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제 3점으로 나와서 좀 많이 털렸던 것 같아요, 애들이. 오케이. 다음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222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 문제는 굳이 너희한테 시간 안 들여도 나랑 같이 라이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쌤이랑 같이 라이브로 할게요.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라고 그랬고요. 정사각형 3짜리 4짜리 DG BE DG BE의 곱을 구하래. 오케이, 가자. 6분의 루트 11.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 안 들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퉁퉁 쳐나가면서 하면 돼. 자, 일단 아는 정보부터 써볼게. 3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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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니다 4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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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예요. 괜찮죠?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될 건 DG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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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웃하는 것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표현을 보고서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코사인 법칙과 관련이 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세타란 각이 지금 예각으로 딱 보여.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 얘의 제곱이 36분의 11이면 코사인 제곱은 36분의 25일 테니까 6분의 5가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겠네. 괜찮죠?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 DG 있잖아, DG. DG의 제곱은 3의 제곱 9에 4의 제곱 16에다가 3, 4, 12에 2를 곱한 24에다가
코사인 세타, 즉 6분의 5가 이렇게 곱해지네 아니겠어요? 따라서 9 더하기 16, 25에서 몇을 빼니까? 20을 빼니까 자, 5가 남으실 거고, 그러면 BG 같은 경우에는 루트 5가 되시는 게 맞겠지. 괜찮죠? 또 두 번째로 심플한 거 또 하나 갈게. 이번에는 B2의 제곱이에요. B2의 제곱은 3의 제곱 9에 4의 제곱 16에 똑같이 마이너스 24에 곱하기. 이번엔 뭐가 되겠니?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기 때문에 4개 다 합치면 360도. 그럼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런데 자, 여기다 이제 뭘 곱할 거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곱할 건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똑같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6분의 5가 돼서 이쪽에 마이너스 6분의 5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아까 25였고요 여기 20이 더해질 거기 때문에 45가 되고, 그러면 B2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씌우면 3 루트 5이실 거니까 DG 곱하기 B2를 구해라 그러면 정확히 15가 정답으로 쿵쿵쿵 나오시고 끝나면 되겠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쌤이 시간을 들여놓고 풀어주기에는 좀 드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냥 라이브로 가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거고, 사실 니들은 종이에다 이렇게 열심히 풀고 싶겠지만 사실 내가 애들한테 그냥 칠판을 보고 대답만 해봐 해서 몇이야 몇이야 사인스타 몇이야 코사인스타 몇이야 이렇게 얘기만 해서 호흡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얘 2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각형 ABCD에서 AB와 CD가 평행이고 BC의 길이가 2이면서 AB, AC, AD가 전부 다 3이라 그랬어요. 오, 좋은 정보네. 그랬을 때 BD를 구하래. 자, 이것도 쌤이 시간 들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라이브로 툭툭툭 가겠습니다. 앞에 확대를 크게 해놨고요. 뭐 당연한 정보들이 좀 보이죠? 일단 아는 것만 적어볼게. 자, BC 길이 2고요 AB 길이 3이고 여기 3이고 자, 여기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일단 많은 것이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B에서부터 D까지를 이렇게 이어버린 이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그쵸? 챙길 건 챙기자 얘들아. 뭘 챙겨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얘와 얘가 평행이에요. 그럼 너희들 당연히 이렇게 평행이 있고요 이렇게 평행이 있잖아. 그럼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중학도형의 기본이죠. 여기 내가 뭐 하나라도 싹 하고 그어버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랑 여기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엇각이라고 하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동그라미, 아니 여기 세타라고 하자.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불러버리면 여기도 세타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일단 파악하셔야 되지.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 세타에 대한 각이 나올 거예요. 코사인이나 사인 값이 나올 거야. 왜? 세타에 대해서 3, 3, 2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잘 봐. 여기 세타야. 3이고요 3입니다. 여기도 3이에요. 그럼 3, 3이니까 여기 세타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도니?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여기를 다 합쳐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게임 끝나버렸네. 자, 들어갈게. 계획은 이미 다 세웠습니다. 난 제일 먼저 뭘 알고 싶냐? 코사인 세타를 알고 싶어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땡땡 하니까 18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 빼야 되는 거잖아. 9 더하기 9에서 18에서 몇을 뺐기 때문에 4를 뺐기 때문에 14가 나오시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무슨 말이냐? 잘 봐. 앞에 봐봐. 너희들 이건 이미 알고 있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 이건 알고 있지. 얘를 그냥 코사인 A에 대해 정리하시면 코사인 A는 결국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다.
얘 넘기고 얘 넘겨온 다음에 2BC로 나누면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외워놓은 사람은 당연히 자매품으로 얘까지 같이 외워두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쌤이. 따라서 2로 나눠주시면 9분의 7이 될 거고. 자, 코사인 세타가 9분의 7이네. 그럼 나는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간다. 왜냐? 내가 결국 BD를 알고 싶은데 이만큼의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BD의 전체 제곱은요? 잠깐만, 그것조차 지금 좀 사치인가? 아니 그냥 할게요. 3의 제곱 9에 3의 제곱 9에 마이너스 9에 2 곱한 18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일 거고요. 이렇게 얘는 코사인 세타와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9분의 7이 들어가면 18 마이너스 18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각일 거고, 둘이 곱해지면 2에다가 14 더해지니까 32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BD의 길이는 32의 루트를 씌운 4루트 2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복잡하거나 생각할 여지가 많지 않고 니들이 웬만하면 잘 풀 것 같기 때문에 얘도 시간 낭비 없이 그냥 내가 바로 갔어. 공감을 형성하고 다음에 잘 풀면 될 것 같아. 224번이 이것도 시간은 안 들이겠지만, 아니다, 이거는 한 2분만 드려볼게요. 뭔가를 진행해 보세요. 생각을 어느 정도 해내 보세요. 왜 또 울어? 뭘 또 대박이야. 아, 다리 아파. 아.
가자. 자, 얘들아. 그러면 쌤이 생각할 시간 좀 줬으니까 이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린 결국 코사인 C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코사인 C의 값을 구해야 되고 걔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을 줬을 테니까 지금 후보가 둘 다 열려있는 상태야. 왜냐하면 지금 C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큰 직각삼각형을 봐도 코사인 C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뭔가 파악될 수도 있고, 이 작은 거를 보셔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뭔가 파악될 수도 있어. 혹은요, 혹시 이 실선으로 표시된 전체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될진 모르겠으나 시작을 먼저 해보면 지금 AD 대 BE 대 CF의 길이가 2대 3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2K라고 두잖아요. 그럼 여기는 3K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4K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은 뭘 보셔야 되냐. 지금 2K는 가지고 있지 않은 4K와 3K만의 특별한 관계가 하나 성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각이랑 이 각이 서로 막곡지각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삭삭 교체하면 이 각이랑 이 각은 막곡지각으로서 항상 같죠. 그럼 잘 봐. 90도의 막곡지각이야. 90도의 막곡지각이야. 그럼 나머지 한 각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뭐니? 닮음이죠? 닮음이야. 근데 닮음비가 3대 4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빗변이고 얘도 빗변이니까 똑같이 얘도 3대 4죠. 따라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3대 4의 비율을 갖게 되니까 쌤이 여기를 비율은 알지만 길이는 모르니까 이쪽을 3m이라고 부르면 이쪽은 4m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왜냐? 내가 코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고 치면 얘가 4m이고요 얘가 3m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길이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잘 봐. 이 보라색으로 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m이죠? 공합계도 여기 높이를 준 거야. 밑변 4m이고 높이 3K로 준 거야. 그럼 4m 곱하기 3K 12mK죠? 걔를 2로 나눈 6mK가 넓이입니다. 근데 고맙게도요, 잘 생각해. B부터 C까지 BC의 길이에다가 높이 2K 곱해놓고 2로 나눠. 그러면 BC에다가 2K를 곱하고 2로 나눌 거니까 그냥 K죠.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돼. 넓이니까. 동의하니? 그러니까 뭐야? 아, BC는 6m이구나 이렇게 나와 버리시겠지. 끝났죠? 아,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가 6m인 걸 알아버렸으니까, 자, 아까 여기가 C였죠? C에 대한 코사인 한번 갈까요? 아까 전에 내가 외우라 그랬던 거. 코사인 C는 이웃에 있는 두 변의 곱 곱하기 2, 그러니까 48m제곱 분의 6m의 제곱 36m제곱 4m의 제곱 16m제곱, 거기서 누구를 뺀다? 3m의 제곱, 이제 9m제곱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지. 따라서 48이고요. 미안해. 52고요. 9를 뺐으니까 43m제곱에
밑에는 48m제곱이니까 결국에 m제곱 나눠지고 코사인 C의 값은 48분의 43이 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시겠죠. 뭐 그만하는 것도 상관은 없으나 쌤이 봤을 때는 딱 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제일 이쁠 것 같아. 그 밑에 225번 있잖아. 거기까지 딱 보면 페이지 하나가 끝나잖아. 그치? 매트 끄덕끄덕 하잖아 지금. 이제 애들한테 욕먹겠네. 매트 생각 없이 또 끄덕끄덕 하다가 이렇게 막 자, 한 문제만 마지막에 힘내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4고요. 중심이 5인 원 위에 세 점 ABC에 대하여 각 ABC가 120도고요. AB 더하기 BC가 2루트 15일 때 AB 더하기 BC 2루트 15일 때 사각형 O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연히 삼각형 두 개로 쪼개길 바라실 거예요. 누가요? 문제님께서. 그러면 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너희가 이거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갠다면 어쨌든 대각선을 그을 거란 얘기잖아. 어떤 대각선을 긋겠니? 사람 색이라면. 얘들아, OB를 그어 아니면 AC를 그어? AC 그어야지. AC 그려야 사람이지. 그치? 자, AC 그려. 잘했어. 뭘 쳐다봐? 아, 나 쳐다봐야 되는구나. 자, 얘들아, 여기 120도야. 여기 120도야. 개재밌다. 미쳤어. 여기 몇 도일까? 이거 맞추면 기프티콘 드립니다. 120. 아이씨. 이 새끼 너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지 내가 처음 알았어. 너 맨날 방금 기프티콘 드립니다. 120. 뭐야? 컨셉이었어? 뭐가 아닌데? 돈이고요. 새끼 알수록 이상한 새끼였어. 여기 120도야? 이유. 이유를 얘기해야 인정이지. 각 A, B, C가 큰 A, O, C의 원주가. 맞아요. 훌륭합니다. 맞아요. 자, 뭐 흠잡을 데 없죠? 원이 이렇게 있어. 너무 못 그렸는데?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이 홀을 기준으로 봤어? 그럼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이 각을 만들었는데 이게 30도야? 그럼 얘 무조건 몇 도야? 60도죠. 2배죠. 그치?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피자 모양은 다 부채꼴이죠? 근데 그러면 꼭 이 부채 모양만 부채꼴입니까? 당연히 원을 봤을 때 쿵 잘려서 이렇게 잘려 있으면 얘도 부채꼴입니다. 야. 그치? 그렇잖아. 얘도 부채꼴이야. 그러면 마치 아까 부채꼴의 두 지점에서 한쪽으로 보내면 여기 원주각이 형성되듯이 지금 상황은 뭐야? 부채꼴의 두 지점에서 한쪽으로 쿵 하고 보내면 여기에 원주각 형성된 거야. 이게 몇 도? 120도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각은 몇 도야? 2배인 240도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가 120도라는 얘기를 지금 재민이가 한 거야. 너무나도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실제로 드리겠지만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렇게 빠른 놈인지 몰랐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120도인 걸 우리가 알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났죠. 왜?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고요. 얘는 4고요. 얘도 4니까 2등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지각 싹 하고 내리시면 뭐야? 수선으로 2등분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60도고 30도일 테니까 이 길이가 2예요.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3이고 이 길이도 2루트 3이니까 일단 땅의 넓이는 4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루트 3이 되겠지. 자, 이게 일단 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절반만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아까 이런 얘기 하려는 애들 없었지? 선생님 여기 120도면
마주보는 각끼리 합쳐서 180이라면서요. 그건 아니지. 원에 뭐가 내접할 때, 사각형이 내접할 때 하나, 둘, 셋 내접했는데 얘가 접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 내접은 아니야. 아무튼 A, B, C 추가로 얘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얘랑 얘를 합친 애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쵸?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X야? 얘가 Y야? X 플러스 Y가 아까 2 루트 15라고 알려준 거니? 혹시 문제에서? 숫자 안 틀렸지? 여기가 맞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일 거냐면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120도 이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X와 Y의 곱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합은 아는 상태야. 얘만 알고 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것 같은데 괜찮니? 봐봐. 4루트 3이야. 얘의 제곱은 48이죠? 얘는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괜찮아 버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얘가 48입니다. 근데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뺀 건데 거기다 XY를 추가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XY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48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이었어 아까? 2루트 15였죠. 제곱하면 몇이야? 60이지. 얘가 60이기 때문에 결국 XY는 12가 되는 게 맞죠. 그치? 아 얘가 12네요.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네요. 따라서 다 계산해 주시면 3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까지 오면 결국에는 밑에 이 친구가 3 루트 3이고 위에 친구는 4 루트 3이었으니까 더해지면 7 루트 3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시겠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 힘들어. 일단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우리 오늘 드디어 삼각함수 그래프 끝나고 활용으로 들어갔다는 점 매우 고무적이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수투 미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반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고민이 좀 많아질 시점이 올 거야. 언제 그럴 거냐면 7월부터 더 그럴 거야.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쌤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반은 쌤이 약식 논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야. 여러분들 중에 이미 들어보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어차피 대학 가는 방법이 수시랑 정시 두 개가 있죠. 괜찮아. 1, 2분 안에 끝날 거니까 자, 수시가 있고요.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어차피 세 종류잖아. 교과, 학종, 논술. 정시는 그냥 수능. 자, 너희들은 여기서 상당수가 정시 수능에 저는 올인했습니다가 있겠지만 막상 수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6장의 카드가 동시에 주어질 건데 쌤 저 교과 쓰면요 저기 전남 목포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안 쓰겠죠? 쌤 저 학종 쓰면요 경북 사천으로 가야 돼요. 안 쓰겠죠? 자, 논술이 있는데 여기 수리 논술이 있고 인문 논술이 있고 약식 논술이 있죠. 근데 수리 논술은 이과생이 쓰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조금 있고요. 거의 다 문과생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과생도 있고 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미 우리 학원에서 4월 달에 개강을 했죠.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뭐 사실은 수학보다도 국어랑 영어 학원에서 논술 학원에서 더 공부를 뭐 이거 집중해서 하겠지. 이 약식 논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보다는 쉽고 그 수능 특강 베이스로 수험과 수투에 대한 문제를 봐서 이제 대학에 가는 입시 전형이죠.
어차피 쌤, 저 교과 못 쓰고요. 학종 못 쓰고요. 논술 준비 안 했어. 이러면 얘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뭐 가천대나 유명하죠, 약식 논술로. 그래서 이제 몇 개의 학교가 있는데, 뭐 여기 옆에 서경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쌤이 알기로는 성신여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성대도 그렇죠. 그래서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런 학교들은 다 약식 논술이 성신여대가 헷갈리네. 얘 좀 헷갈려요. 확실치 않아.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곳까지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수시를 아예 선생님 저는 6장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뭐 쓸 수 있으니까 7월이 보통 약식 논술을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 기간이에요. 일찍 시작할 필요도 없어. 왜? 기본적으로 습득을 풀어낼 수 있는 공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7월이 되면 감이 좀 올 거야. 이미 6평도 봤잖아? 6평 보고 났더니 쌤, 저 수능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 가기에는 수능이 너무 어려운데요? 싶은 사람들은 약식 논술도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에도 이미 그거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서 약식 논술을. 그래서 쌤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선생님 저 근데 7월이 되면 해서 약식 논술이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서 약식 논술을 하는 학원에 가서 준비해야 되나요? 이래서 약식 논술만 하는 학원은 없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안 해주는 줄 알았나 봐. 근데 7월이 되면 우리는 약식 논술 오픈할 거야. 이미 수리 논술 오픈한 건 알고 계시잖아. 그치? 몰랐어? 다시 한번 얘기를 잘 해보자. 매트야. 남아 일단. 남아. 5분만 얘기하게. 아무튼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쌤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보다 분명하게가 아니라 이제 보다 분명하게 더 안내를 상세히 해줄 거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